막판 판세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고요. 김현성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저희가 월화수목 금금금 100일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00일. 아, 거의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견뎌온 곰처럼 저희가 우직하게 취재 현장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선거보도 때마다 늘 이제 거리에 나서 만나는 민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1번 제발 좀 그만 싸워. 아, 제발 좀 그만 싸워라. 2번 협력해서 좀 잘해서 좀 성과 좀 내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렇죠. 제가 한 네. 근 20년 거리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선거보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현성 평론가도 선거 많이 치르셨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이건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시대 정신은 이거 같다. 뭡니까? 일단 이번 선거의 좀 특징은 관심이 없는 건 게 예를 들면 선관위도 광고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막 유명 모델들 써서 맞아. 투표하세요 했는데 일단 선관위 광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서울시장 정도 되면 다 이 TV 광고를 했었거든요. 네, 신문 광고도 만들고.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네, 진짜.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전 투표가 이렇게 높다라는 건 보면 이 전달 체계가 이게 정치 콘텐츠의 전달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하고도 무관심 이게 되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밖으로는 막 보이고 막 그렇게 막 투표하세요. 막 옛날에는 막 투표 용지 뭐 무슨 할인해주고 막 선관위에서 마케팅도 하고 이거 복권으로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예. 나오고 투표율을 예. 높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 투표 이런 것들이 낮았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조금 아니 광고도 없고 빅모델도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서울시장 후보들도 특별하게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보면 서울시장 후보들이 TV 광고를 했다. 이게 네. 이제 가장 또 이슈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선거 분위기가 되게 관심이 없네.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게 투표에 대한 참여나 네. 이런 것들은 되게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제가 나름 해석해 보면 이 콘텐츠의 전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치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이미 많이 홍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런 개별적으로 보내는 네. 이런 그 비용 문자? 많이 드는 비용 많이 드는 홍보물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막 여덟 장씩 막 개별 가구에 들어가는 이것들 예. 별로 보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 그래서 문제를 그냥 좀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홍보물들이 네, 너무 많다. 상당히 많아서 네. 그래서 이것도 얘기 요구하는 사람만 보내자. 예를 들면 그 유권자가 네. 내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네. 요청했을 때만 보내고 아하. 그렇지 않으면 전자식 방식으로 하자. 예, 온라인으로 하자. 네, 그것도 좀 세금이 많이 그런- 절약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금도 전락되고 후보들 그러니까 돈 없는 후보들이 막 한 장짜리 보내고 아. 명함 크기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럼 예. 이번에 뭐 누구 어디냐 어떤 개혁신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그렇고 이 돈이 많이 드니까 네. 특히 광역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억 단위로 들잖아요. 그렇죠. 한 장 장당.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선관위 차원에서 뭐 이런 온라인 생각이 선거 들더라고요. 캠페인으로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뭐 예. 이메일로 받아보거나 예, 아니면 예. 뭐 원하는 방식으로. SNS로 받거나 네, 뭐 네, 이런 네. 방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23.51%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거죠, 김봉신 대표님. 예.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대선은 한 명만 보고 투표장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찍을 사람 한 명만 정하면. 근데 여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투표용지가 예. 기본적으로 뭐. 투표용지 저 사전 투표했는데 저희 동네는 심지어 무투표 당선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6장을 받았는데 대체로 7에서 여덟 8장. 재보궐이 있으면 네, 8장까지 받는. 뭐 외국의 다른 뭐 선진국들은 더 많은 어떤 투표용지를 받기도 하고 선거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는데 방금 저는 우리 김현성 대표 이야기한 그게 정말 잘 돼야 우리나라도 선거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저렴해져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 김현성 대표 잘 말씀 주셨는데
아니 현수막도 왜 저렇게 하나 음. 좋게 잘 만들어서 요새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냥 이게 넘겨지면 되잖아요. 넘어가게. 그러면 지저분하지도 않고 네. 보기도 좋고 그 쓰레기도 덜 나오고 네. 좀 뭐 전기만 좀 해결을 하면 뭐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만 좀 잘하면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저는 그러면 각종 뭐 대법원장도 투표로도 가능하고 아니 뭐 외국은 무슨 그렇죠. 소방서장도 한다는데 네. 우리도 좀 그렇게 예. 직선을 많이 좀 직선제를 활용해서 강화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직선으로 뽑힌 사람은 그 어떤 권한도 더 강화되지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민 봉사 의식이 철저해진다. 그렇죠. 그렇게도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선거는 더 많이 해도 좋지만 그렇지. 비용을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 네. 그 다카이치 네. 총리가 이번에 안동에 왔다가 깜짝 놀란 게 웬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많이 붙어 있냐. 제가 이제 그 지난 1월달에 뭐 오사카하고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오사카 현지에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정말 요만한 벽보가 그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일본도 무슨 선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잘 눈에 띄지 않는 벽에 이렇게 벽보가 있는데 거기는 뭐 현수막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선거를 하냐 뭐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이제 했다는데 이 수도권은 당내 경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아주 민주적으로 네.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일찍 프랜카드가 많이 걸렸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부산이나 지역을 가보면 네. 의외로 프랜카드가 없었거든요. 어. 여기는 프랜카드가 없다 그랬더니 그런 지역은 이미 이제 당내 경선보다는 아, 그냥 본선. 공천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프랜카드가 없었고 네네. 수도권은 조기에 사실 프랜카드가 엄청 많이 걸렸었죠. 그렇구나. 네, 예, 네. 어쨌든 저희가 무슨 선관위 관계자는 아닌데 선관위의 팁을 드리는 네, 이제 저비용 고효율 그렇죠. 새로운 선거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 차원에서 말씀을 네. 좀 드렸습니다. 자, 초반에 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그 유리한 판세로 그렇죠. 전망이 됐었습니다. 김봉신 대표의 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역단체장 몇 대 몇? 오늘 뭐 하는 건가요? 거의 가족 오락관 몇 대 분위기로 몇? 거의 가족 오락관 분위기로 제가 지금 몇 대 몇? 저는 그러니까 뭘 걸어? 걸어. 사실 공개적인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꿈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악몽 같은 거 꾸는 거죠. 아 저거 봐요. 네. 뭐 못 맞췄네 뭐 이런. 예. 박제되는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세했었고 네. 조갑재 대표인가요? 그분이 대구도 위험할 거다. 민주당이 이 잘할 수 있을 그렇죠. 거다. 뭐 맞아요. 이런 초반에. 예, 그런 예측도 했었으면 그게 아마 2월달인가? 뭐 그때까지는 그게 유효했습니다. 2월달, 3월달. 그런데 이제 4월달 되면서 많이 보수 보수 유권자분들이 많이 결집을 했다. 그 얘기는 과거만 못하더라도 하여튼간에 그렇게 막 처참하게 패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네. 박빙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특히 BK를 올라왔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깜깜이 기간 넘나들면서 생각보다 이제 뭐 아주 미세한 변동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국민의힘은 경상북도를 확실히 먹을 거는 같고 나머지는 경합 우세 내진 경합 열세, 경합 지역이 좀 많이 생겼다. 경합이 많이 생겼다. 예, 예.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경합이 뭐 5군데입니다 이러면 아니 그래도 얘기해라 누구냐 이렇게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대구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대구가 정말 잘 모르겠는 이유는 분명히 추경호 후보가 극히 미세하게라도 앞서는 결과가 깜깜이 기간 전에 조금 있었다. 근데 그거는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대구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라는 문항에서는 예. 추경호가 압도적이에요. 추경호가 압도적으로 네. 이길 것 같다. 예. 근데 그거는 대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종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세는 추경호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신이 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 동네가 네. 그거를
인식한 나의 인식. 그래서 추경호가 이길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800명은 8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모아서 네. 해놓은 거에서는 추경호 후보가 대세론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건데 그런데 지지도는 또 박빙입니다. 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경호가 이길 것 같아도 나는 뭐 김부겸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대구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면 샤이 김부겸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선 때 그 대구백화점 갔을 때의 시민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맞아요. 대구에 진짜 많이 나오셨다 했는데 그 최근에 어제 그젠가 김부겸 후보 대백 앞에 동성로. 네. 동성로에서 유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맞아요. 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김부겸 후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가 투표 결과로 그렇게 치환이 될지 이거는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치 투표, 이념에 따르는 가치 투표를 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코노믹 보터들, 즉 경제 투표자들이 있다면 경제를 보고 투표한다. 또 복지를 보고 투표한다. 이러면은 또 뭐 이재명 시대에 김부겸에 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기 어려운 게 대구는 맞습니다. 나머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지는 결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봐요. 전화 면접에서 특히 그랬을 때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서울, 울산, 부산 이런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했다라는 소식은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깜깜이 이전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면은 아주 큰 사건이 없으면은 그 전에 경향이 유지되는 경향은 있더라라고들 전문가분들은 말씀 주시고요. 다만 서울은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서소문 붕괴 아주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네. 물론 뭐 더 큰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다행은 또 아니죠. 그렇게 돼가지고 희생된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민심이 막 요동칠 것 같아요. 서울은 네. 사실 제가 느꼈을 때 근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와서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더 헷갈리네, 더 모르겠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가 딱 이걸 가르마를 싹 타줘야 되는데 그간에 정치권에서 좀 타주세요. 그러니까 그간에 대체적으로 보면 네, 이 깜깜이 전이든 이제 투표 이제 우리가 사실 본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해 보면 네. 2주가 안 되거든요. 본선거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이 태도를 정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본선거 전에 나왔던 것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막 본선거 전에 15대 1 정도 됐던 이 상황을 막 뭐 대단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도 있을 거고 뭔가 시대적 상황이 바뀐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근본적인 이제 이게 펀더멘탈 기본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깜깜이도 마찬가지다. 근데 크게 예를 들면 TV 토론 나와갖고 잘했다 해갖고 막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TV 토론을 보면서 뭔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제로. TV 토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찍고 싶어하는 후보를 강화시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내 후보가 잘하면 야 이거 잘한 거 아니냐 막 자랑하고 이런 것이지 TV 토론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지지하는데 B로 바꿨다. 저는 이건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그 공식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5대 1이라는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네. 라고 보고 굳이 저는 좀 따진다면 이제 전라북도의 상황이
이제 무소속이 당선되느냐 민주당이 당선되느냐 이건 저는 사실 좀 이게 저는 제일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네. 저는 대구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작동될 수 있는 이 고관여 유권자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만큼 훨씬 더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관여층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도 보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두 가지예요. 이 대권에 대한 대선 플랜과 관련된 부분하고 각 당의 이 대표 각 당의 당권 플랜 이 두 네. 가지가 작동한다고 보는데 대구가 저는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이 동성로 유세를 보면서 저는 약간 그 여망이 보이더라. TK 대망론이 좀 보인다. 네네네. TK 출신의 일종의 대통령, 대권 주자가 없었잖아요. 네.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네. 오랫동안. 근데 아마 그런 여망이 좀 담기지 않았나 사람들 마음속에. 네. 그래서 추경호보다는 김부겸이 그런 부분에는 더 적확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의 등장, 네. 이명박의 등장, 특히 박근혜의 등장을 일종의 추경호가 일종의 보타졌구나, 힘들구나, 상황이 힘들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본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추경호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네. 생각을 들었을 때는 좀 저도 그건 반반이에요 또. 예. 대구에서만큼은. 네. 그런데 잠시만요.